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면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그 저렇게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검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자식보다 건강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길을 걷다 문득 내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피어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무게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사람들은 어른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어른의 말이 잔소리로, 삶의 경험이 꼰대질로 오해받는 시대. 젊은이들은 공경보다 거리 두기를 먼저 배우고 우리 스스로도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지적보단 격려를, 잔소리보단 미소를 건네는 사람. 그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어른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이 앞서고 마음이 닫혀버린 영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삶의 태도와 마음 씀씀이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준호. 이 둘의 일상을 통해 우리는 존경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누구나 나이 들어가는 이 길 위에서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지혜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래요? 1. 말을 아끼고 귀를 연다. 혹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울게 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른의 말은 때로 약이 되기도 칼이 되기도 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시간이 끝난 뒤 늘 그렇듯 사람들은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도 영희 씨는 어김없이 말의 중심에 있었다.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도무지 예의가 없어. 지하철에서도 인사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옆에 앉아있던 순자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 말, 영희 씨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꺼내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겠죠. 요즘 세상이 워낙 바쁘잖아요. 순자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니, 바쁘긴 뭐가 바빠. 예의는 기본 아니야? 그건 핑계지. 영희 씨는 단호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섰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낮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준호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날도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공원에서 아기랑 산책하는 젊은 아버지를 봤는데 참 보기 좋더군요.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준호 씨는 늘 뭔가 따뜻한 걸 봐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준호 씨를 향해 물었다. 준호 씨는 왜 늘 듣기만 하고 말은 아껴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준호 씨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말을 아끼면 마음을 듣게 된다고요. 말이 많아지면 상대의 마음이 안 들린다고요. 그 말을 들은 자리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말을 적게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준호 씨의 말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이어서 말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가 없다고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배려를 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진 않지만 자리 양보할 땐 조용히 일어나고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예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희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요즘은 나도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을까 싶고. 그게 바로 멋진 어른의 시작 아닐까요? 준호 씨가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 혹시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들어줘야 할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듣는 어른이 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감정을 조절하고 미소로 대응한다. 화가 났을 때 참자고 다짐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순간 말이 툭 튀어나와 후회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감정이 앞선 말과 표정은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영희 씨의 기분은 그렇지 않았다. 동네 슈퍼 앞에서 잠깐 물건을 사려던 찰나. 바로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느라 계산이 느려지고 있었다.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눈치도 없어. 아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느려? 영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들리도록 컸다. 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준호 씨는 영희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영애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기분 나쁠 만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렇게 느릿느릿하면. 나도 바쁜데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영희 씨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준호 씨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그 엄마도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을지도 몰라요. 아이 울고 시간 맞춰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우리는 그 사람의 하루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영희 씨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뭔가 뜨끔한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준호 씨는 웃으며 덧붙였다. 저도 예전엔 그런 적 많았어요. 괜히 짜증부터 냈다가 돌아서서 후회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화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꼭 웃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뒤 같은 슈퍼에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물건이 빠진 계산 때문에 앞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영희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시간 많아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영희 씨를 바라봤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나이가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을 어떤 얼굴로 전하고 싶으신가요? 화난 얼굴인가요? 아니면 잔잔한 미소인가요? 3. 과거의 지혜를 이야기하되 현재를 존중한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혹시 당신도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린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고요. 토요일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서 청년들과 시니어들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주제는 세대 간 오해와 이해. 영희 씨는 동네 대표 시니어로 추천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젊은이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나쁘진 않았다. 자,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회자의 말에 마이크가 영희 씨에게 넘어갔다. 영희 씨는 마이크를 받아들며 말했다. 저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요령만 늘고, 끈기나 예의는 없고, 뭐든 금방 포기하고, 그저 편한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우린 그 시절,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집에서 고무신 신고도 공부했거든요. 말이 끝나자 객석 한쪽에서 작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사회자는 살짝 당황한 듯 말했다. 이번엔 준호 어르신께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 씨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려운 걸 견디는 연습을 했지만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 경쟁,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대단해 보입니다. 잠시 정적. 하지만 이내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물론 그 시절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도 귀하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젊은 세대를 눌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는 말보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이 더 필요한 시대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영희 씨는 센터 입구에서 준호 씨와 마주쳤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오늘 내 말이 좀 딱딱했죠?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딱딱했다기보단 그냥 조금 과거에 머문 말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나도 요즘 세상 잘 모르겠어요. SNS니 뭐니 다들 너무 빠르게 살고 이해가 안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말했다. 그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며칠 뒤 동네 마을회관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작은 간담회가 또 열렸다. 이번엔 영희 씨가 먼저 말했다. 나는 여러분 세대의 삶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듣고 싶어요. 요즘엔 뭐가 제일 힘들고 또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 그 순간 한 청년이 말했다.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른들이 늘 말씀만 하시고 저희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지금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지혜로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듣고 싶은 어른, 그건 과거보다 지금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4. 어른의 품격은 계속 배우는 자세에서 나온다. 영희 씨는 마을 도서관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시니어 스마트폰 기초반 오늘부터 나도 스마트하게. 포스터가 도서관 벽에 붙어 있었다. 에이, 이 나이에 뭘 배우나 괜히 젊은 강사한테 바보 되는 거 아냐? 그렇게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애 씨도 등록하셨어요? 준호 씨였다. 그는 작은 공책과 필통을 들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영희 씨는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요, 요즘 손주랑 영상 통화하려면 카메라 위치부터 어플 설치까지 알아야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요즘 건 너무 어려워. 영희 씨는 손을 내저었다.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세탁하던 걸 이제는 세탁기가 대신하듯이 지금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쓰다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동안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살짝 눈을 깔았다. 사실 며칠 전 손녀가 보낸 카톡에 답장을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차였다. 일주일 후 영희 씨는 도서관 스마트폰 강좌 첫 수업에 나갔다. 모자도 쓰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걸 배워볼 거예요. 젊은 강사가 환하게 말했다. 옆에 앉은 준호 씨가 조용히 물었다. 화면 켜는 거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나도 할 줄은 알아요. 영희 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첫날 수업은 쉽지 않았다. 터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자꾸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다. 잘 지내니? 5분 후 손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에요. 직접 보내셨어요? 그 문자를 보고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나도 해냈네. 며칠 뒤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마을회관에서 글쓰기 교실도 있대요. 우리 같이 가볼래요? 내가 알아보니까 회비도 없고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그런데 절대 안 간다더니. 영희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배워보니까 재밌더라.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똑똑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깔깔 웃었지만 그 속엔 묘한 존경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 단 한 줄, 한 화면, 한 문장만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더 넓어질지도 모릅니다. 5.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혹시 이런 말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나요? 고마워. 미안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짧고 따뜻한 말을 가장 오래 참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영희 씨는 김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김치통을 힘겹게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윗집 준호 씨가 내려오다 마주쳤다. 무겁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준호 씨는 김치통을 들어 계단을 함께 올랐다. 하지만 영희 씨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준호 씨가 묻듯 웃으며 말했다. 이럴 땐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힘이 되는데요. 영희 씨는 조금 당황한 듯 잠깐 뜸을 들이다가 툭 내뱉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맞아요. 고맙다는 말은 사람 사이의 윤활유 같은 거니까요. 준호 씨는 웃으며 돌아섰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뭔가 껄끄러운 기분에 옛날 일을 떠올렸다. 맞다. 나도 젊었을 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었지.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냐고. 그 기억에 영희 씨는 혼자 피식 웃었다. 이제 내가 그 시어머니가 된 거네. 며칠 뒤 동네 반상회 자리. 준호 씨가 회의 자료를 직접 출력해오고 간식까지 준비해 왔다. 사람들은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걸 본 영희 씨는 마음속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영희 씨가 조용히 다가갔다. 준호 씨, 네. 지난번에도 오늘도 고마워요. 이 나이에 그런 말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젠 좀 해보려고요. 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잖아요. 며칠 뒤 영희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엄마 김치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잠시 뜸을 들이던 영희 씨가 말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맨날 전화 한 번 못 해주고. 다 알면서 괜히 엄하게 굴었던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좀 눈물 나려고 해요. 둘 사이에 오랜만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영희 씨는 괜히 기분이 좋았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깨달은 날이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큰 울림이 있는 말. 고마워와 미안해. 당신은 오늘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6. 자녀나 후배의 삶의 간섭보다 응원을 보낸다. 혹시 자녀나 후배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겐 부담이 되곤 합니다.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그런다니까. 요즘 애들은 왜 부모 말은 듣지를 않아? 영희 씨는 통화 후 전화기를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자기 조언을 무시하고 손주의 학원 문제를 자기 멋대로 결정한 게 마음에 걸렸다. 아니, 나 때는 공부 하나에도 가족이 다 나섰지. 근데 요즘은 무조건 우리끼리 알아서 해오래. 진짜 너무들 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나도 애 키워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모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취급이야. 준호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딸도 몇 해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해보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속으론 반대했죠. 걔가 사업 같은 걸 해봤나 싶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 인생인데 너답게 한번 해봐.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딸이 뭔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영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그 한마디만 했다고요? 네, 그리고 잊은 척 했어요. 걱정은 됐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보단 불안만 남을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 영희 씨는 큰맘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가 지난번에 말 좀 심하게 했지? 사실 나도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아. 괜히 내가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나 봐. 내가 하는 거 응원할게.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말씀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좀 위축됐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그날 밤 영희 씨는 혼잣말을 했다. 조언보다 응원이 더 어렵구나. 근데 그게 진짜 어른이구나. 며칠 후 동네 청년들이 주관한 작은 마을 전시회에서 영희 씨와 준호 씨는 관람객으로 초대됐다. 한 청년이 와서 준호 씨에게 말했다. 준호 어르신, 저 지난번에 창업 얘기 드렸던 사람인데요. 그때 믿는다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용기 많이 얻었어요. 꼭 성공해서 자랑할게요.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널 믿어라는 말 한 번쯤 해봐야겠다. 어른의 조언보다 더 깊은 울림은 그저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버팀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7. 몸을 돌보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한다. 어른의 건강은 그 사람의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지팡이를 짚는 모습보다 스스로 걷는 뒷모습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어우 무릎이야. 오늘도 약 안 먹었더니 또 쑤시네. 영희 씨는 소파에 몸을 눕히며 찡그렸다. TV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 씨는 아침부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람을 맞고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손엔 작게 접힌 신문과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또 TV 앞에서 하루 종일 계셨어요? 준호 씨가 웃으며 묻자 영희 씨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에이 나도 운동해야 하는 거 알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몸이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엔 다리가 저려서 5분도 못 걸었어요. 근데 하루에 10분씩만 꾸준히 걷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분, 다음엔 1시간 몸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영희 씨는 시큰한 무릎을 매만지며 말했다. 하긴 나도 예전엔 새벽 시장도 혼자 잘 다녔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귀찮고 자꾸 몸이 굳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움직여야죠. 이 나이에는 약보다 걷는 게 보약이라잖아요. 며칠 뒤 영희 씨는 모처럼 운동화를 꺼냈다. 미세먼지도 적고 날씨도 따뜻한 오후. 준호 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처음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준호 씨가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며 말했다. 지금은 근육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깨우면 금방 반응해요. 우리 몸은 나이보다 습관에 더 민감하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깊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숙면이라는 걸 경험한 듯 했다. 그 다음 주 영희 씨는 혼자서도 공원 한 바퀴를 돌았다. 걷기 시작한 지 일주일. 무릎 통증도 덜했고 무기력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손주가 영희 씨를 보고 말했다. 할머니 요즘은 얼굴이 맨날 웃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구나. 며칠 뒤 동네 회관에서 건강검진 안내장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귀찮다며 넘겼겠지만 이번엔 영희 씨가 먼저 말했다. 준호 씨, 우리 같이 검진 받으러 가요. 올해는 나도 숫자 제대로 확인하고 살아보려고요. 당신이 걷는 뒷모습은 누군가에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삶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8.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한다. 감사하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햇살, 따뜻한 국 한 그릇, 창밖의 나무,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것들 속에도 감사의 마음은 숨어 있습니다. 아침 창문을 여니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이 맛에 사는 거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다. 같은 시간 영희 씨는 전기밥솥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어휴, 밥이 또 질어. 어제 산 쌀이 문제야. 진짜 뭘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따금씩 두 사람의 하루 시작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갔다. 오전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이 고등어 살이 통통하네요. 준호 씨가 말했다. 가격이 또 올랐네, 별로야. 영희 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근데 이렇게 바다 생선을 가까운 시장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준호 씨는 물고기를 고르며 말했다. 뭐 그런가. 영희 씨는 대답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표정이었다. 오후에 마을 회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음악 감상회가 열렸다. 준호 씨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옆자리에서 영희 씨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이 음악 들으니까 예전 엄마가 일하시면서 흥얼거리던 가락이 떠올라요. 준호 씨가 말했다. 난 그냥 졸리기만 한데. 영희 씨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TV를 켜고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밥 한 끼 먹고 햇살 받으며 걷는 것도 저에겐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영희 씨의 마음을 콕 찔렀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함 속에 짜증을 담고 살았는지 문득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처음으로 준호 씨에게 먼저 말했다. 오늘 햇살 참 좋네요. 이런 날이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준호 씨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영희 씨가 그런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뭔가 오늘은 더 좋아 보이시네요. 나도 내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같이 걸어줘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감사의 말은 들을 때보다 할 때 마음이 더 따뜻해지죠. 그날 하루 영희 씨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했고 택배 기사에게 감사해요. 조심히 다니세요 라고 인사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돌아오는 표정들은 모두 환하고 부드러웠다. 그날 밤 영희 씨는 혼잣말을 했다. 세상은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였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지금도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고마워하셨나요? 그 마음을 말로 꺼내보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9. 베푸는 삶을 실천한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따뜻함을 꺼내는 것이 진짜 베품입니다. 영희 씨는 평소처럼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집 앞에서 보자기에 쌓인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뭐야, 이건 또 누구야?
보자기를 열어보니 갓 따온 듯한 상추 한 줌과 감자 몇 알,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마늘밭 가꾸다 캐온 거예요. 건강하세요. 201호. 영희 씨는 멍하니 손에 쥔 메모를 바라봤다. 평소 인사만 가볍게 주고받던 이웃이었는데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다음 날 준호 씨는 작은 고무 대야를 들고 화단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지나가던 영희 씨가 다가와 물었다. 혼자서 뭐 하세요? 이 더운 날에. 지난주에 화단에 쓰레기가 좀 있어서요. 이왕이면 동네 앞이 깨끗하면 좋잖아요. 이웃들 보는 눈도 즐겁고요. 아이고 그런 거 시에서 나오면 하지. 왜 본인이 굳이? 누가 안 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걸 꼭 누가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도 이 마을 사람이니까요. 영희 씨는 말없이 고무 대야를 들었다.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괜히 나만 손 놓고 있으면 또 찝찝하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관 앞 그늘에 앉아 막 얼음을 띄운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 말했다. 요즘 우리 동네 뭔가 따뜻해졌어. 뭐랄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느낌? 며칠 뒤 마을에 작게 운영되는 작은 식당에서 혼밥 어르신을 위한 무료 점심을 준비했다.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영희 씨도 같이 가요라고 말했다. 처음엔 그저 따라갔지만 혼자 온 어르신에게 밥을 퍼드리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렸다. 이 나이에 누가 밥 퍼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해줘요. 그 말에 영희 씨는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며칠 뒤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편지를 써왔다며 편지를 하나씩 나눠줬다. 준호 씨가 받은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 할아버지, 화단에 꽃 심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같이 산책해요. 영희 씨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껴안았다. 할머니 밥 퍼줄 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당신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있을까요? 베풀문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자 마음입니다. 10.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가장 존엄하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던 어느 날, 영희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유언장 쓰기 강좌에 참석했다. 아직 안 죽어요. 괜히 섣부른 소리 말라고요. 처음엔 장난처럼 말했지만 강의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쩐지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거기엔 준호 씨도 있었다. 이미 유언장을 써봤다는 그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러 왔다고 했다. 난 아직 그런 거 써본 적도 없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영희 씨가 털어놓자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그거면 충분해요. 유산도 좋지만 말과 마음을 남겨두는 것도 어른으로서의 마지막 예의 아닐까요? 강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근처 낡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고 아이들이 멀리서 웃고 있었다. 준호 씨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영희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삶이 마치지 못한 문장처럼 끝나버리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희 씨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마른 손. 하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지닌 손. 난 아직도 자식들 앞에선 괜히 강한 척하고 약해진 모습은 숨기려고 해요. 근데 오늘 문득 생각났어요.
나도 그냥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을 써두세요. 편지처럼 남겨두면 언젠가 누군가 그 글을 읽고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며칠 뒤 영희 씨는 손수 편지지를 꺼내 자녀들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엄마는 이제 조금 느긋해지고 싶구나.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고 내 삶을 응원하며 조용히 바라볼게.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없더라도 미안해하지 말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날 두 사람은 동네 묘역 근처를 산책하며 준호 씨가 묻혔으면 하는 자리를 보여주었다. 저 나무 아래 햇살이 참 좋죠. 여기면 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네요. 영희 씨가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떠난 뒤 남은 사람들도 덜 힘들죠. 그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삶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몇 주 후 마을신문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실렸다. 존경받는 어른이란 떠나는 순간까지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그 글은 준호 씨가 기고한 짧은 칼럼이었다. 영희 씨는 그 글을 오려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두었다. 그 아래 자필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나도 그렇게 떠나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다정히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어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를 먹어왔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아끼고 미소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이 여정을 함께한 영희와 준호처럼 우리도 서툴고 늦더라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마디 인사, 작은 감사, 그리고 하루 10분의 산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어느새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10가지 습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 깊고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 낭독소였습니다.